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수업 내용은 3월 대비법인데, 3월 대비법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입시 얘기하고 제 수업 얘기를 할게요. 오늘 강의 순서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월인데 아직 시작 단계니까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제 적중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 홍보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니까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연고대 이제 학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편입은 연고대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대학이 다 있는데 연고대는 논술만 있는 곳은 연고대입니다. 예전에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경희대가 논술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은 경희대 논술이 있었을 때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같은 논술이니까 경희대도 웬만큼 다 준비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 또 경희대는 지원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경희대가 좋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입 논술 준비할 때 이제 연고대 정도의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이제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니까 경희대가 논술을 폐지해 버렸고 이제 다시 영어로 돌아갔죠. 대신에 이제 고려대가 또 2018학년도에 논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술 역사가 연대 같은 경우가 2012학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2012학년도니까 12년 됐죠. 12년 됐고 원래가 여러분이 1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2018학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고 6년 차가 됐고 여러분 6번 진행했고 여러분이 7년 차입니다. 딱 2배입니다. 연대는 12번, 고대는 6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대 고대밖에 없긴 한데 그런데 연대 고대 밖이라고 하기에는 연대 고대다, 그죠? 그래서 논술로 연대 고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이 편입에서는 그죠? 최고의 준비라고 하지 않을까, 그죠? 볼 수 있죠. 우리 1년 공부 과정을 알아야 되고, 자기소개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그건 이런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고 대신 넘어갈게요. 이제 강사 정보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정치외 졸업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오래됐습니다. 많이 이제, 그죠? 구식이 됐죠. 그리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현재 수업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경찰대 언어논리까지 김행 편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가 로스쿨에서 한 10년 정도 또 로스쿨 논술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연대 편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졸업하면은 사회로 나가거나 다시 대학원 가거나, 제 생각이긴 한데 로스쿨 가세요. 요즘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세요. 물론 정치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법조인 아닌 사람 찾기 어렵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 당대표 뽑고 있잖아요. 안철수 씨가 했던 말이 나 빼고 모두 법조인 아닙니까 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둔감하시냐 하면서 나 빼고 다 법조인 아닙니까? 실제로 대부분 다 법조인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죠? 법조인이죠. 그분이 경희대 법대에 나오셨고 사법연수원 2등급 졸업하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죠? 고등학교 나오셨지만 혼자 독학해서 판사까지 하셨죠. 그리고 홍준표 씨, 다 법조인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TV에 많이 나오시는 한동훈 씨, 다 법조인. 그래서 무슨 우리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여러분 문과생들이 또는 자격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로스쿨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로드맵을 길게 보세요. 여러분이 편입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년 편입 준비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나 사회 나갔을 때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도 제가 30대 때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한번 매달려 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입시 제도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내용들이죠. 보시면은 화면이 되게 작아 보이긴 하네, 느낌상. 화면 크기 괜찮아요? PPT? 글자 다 보입니까, 영상에? 일단은 모든 편입은 2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논술 비율이 중요하죠.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전체 150점 만점에 논술이 100점이고 2단계가 50점이에요. 고대는 100점 만점에 논술이 60점, 2단계 40점. 2단계가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예, 고등부는 2단계 이렇게 그 생기부 논술 전형에서 생기부 반영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일종의 여러분이 보시면 고등부의 논술 전형 학종부가 결합된 형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입은 고등부 수시 논술 플러스 학종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능은 아니죠. 객관식 시험이었으니까. 자, 로스쿨은 여기서 이제 객관식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트 시험이라는 그죠? 객관식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데 논술 배점이 물론 압도적으로 높긴 높습니다만 2단계도 배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인데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되고 하면서부터 면접이 사라집니다. 그 전부터도 조금 사라졌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면접이 남아있는 것은 고대 학사 편입만 면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대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단계별로도 아예 안 갑니다.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은 2단계 이제 대상자 발표가 단계별 전형이잖아, 그죠? 2단계 대상자 발표가 1단계 합격전형이니까. 근데 고대는 2단계 면접이 없기 때문에 1단계 발표가 없이 한 방에 발표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로 2단계 면접은 없는데 1단계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서류 전형인데, 자, 이거 잘 드셔야 돼요. 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 정도. 크게 보면은 이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학교 성적표, 성적증명서,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는 기타 활동들에 대한 입증서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자,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입증서류 세 가지가 자소서, 자, 서류평가의 핵심적인 세 가지인데 요거 제출 시점이 물론 원서 접수할 다 제출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가 특별한 거죠. 자기소개서가 고대는 접수할 때 제출을 하는데 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 합격생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연대는 1단계 합격생을 별도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제출 대상자니까, 그죠? 근데 고대는 무조건 제출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죠? 제출 시점이 고대는 접수 시점. 그게 접수 시점이, 자, 원서 접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화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요강이 나와야만이 모든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는 게 TO죠. 내가 준비했지만 TO가 안 나오면 그 학교 못 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왜 그러죠? 그 편입 TO라는 게 학생들의 결혼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게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 그 최종 확정이 2학기 지나가 봐야 하니까. 그래서 11월 말에 나옵니다. 11월 말 때 여러분이 본인이 쓰고자 하는 학과에 TO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항상 TO가 있는 곳이 있죠. 경영학과, 뭐 정형외과 이런 인기학과들은 단 한 번도 TO가 없었던 적이 없는데 이제 어문계열 쪽이 보면 있다가 없다 그래요. 뭐 영문학과 널리서 왔습니다만 약간 제2외국어, 뭐 중문학과, 노문학과, 불문학과 이런 학과들은 있다가 없다. 그리고 비인기학과 일부, 뭐 사회복지학과 이런 학과들도 있다가 없다. 성과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시점은 정해져 있죠.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 접수고, 그 다음에 12월 둘째 주 토일이 이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12월 17일, 18일이었죠. 달력 보시면 하루 좀 땡겨졌죠. 올려놓으면 12월 16일이 토요일인가 그럴 건데, 토요일은 이제 고대 시험,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가 연대 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일정은 다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수능도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다고 보셨대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제 시험 TO다, 그죠? 선발 TO다. 그래서 이 서류가 왜 중요해진지 아시겠죠? 면접과 합쳐져서 이제 150에 50점이었잖아요. 그럼 반반. 서류 25, 면접 25였던 것이 면접이 사라졌으니까, 면접이 사라졌으니까 그 25점이 사라져서 뭐 다른 걸로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25점만 사라진 게 아니고 면접이 사라진 겁니다. 2단계 점수는 그대로 50점인 거예요. 서류가 25점에서 졸지에 50점이 된 거야, 그죠? 서류의 중요도가 2배 늘어납니다. 그건 고대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죠? 고대 학사 편입만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류가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자, 논술 공부는 이거는 뭐 생각해 보면 아는 건데, 자, 논술 공부는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자꾸 수업 때마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논술을 특별하게 보지 말라. 국영수 공부하듯이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뭔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갖고 쓰기를 합니다. 그 이론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으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어떤 정규 교과 과정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논술이라는 교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없죠. 우리나라는 아주 이상한 입시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대입 수시에 논술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학교에서 정식 논술 교사가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대학교 사범대 안에 논술 교육 학과가 없어요. 논술 교육 학과가 있어야 논술 교원 자격증이 발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은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마라 그럽니다. 아주 논리적인 묘한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입 논술은 이제 1998학년도 정도부터 해서 한 25년 됐는데 제가 386 세대거든요. 80년대 학번입니다. 그때도 논술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 논술 시험 봤어요. 저 논술 시험 봤습니다. 그때 문제 아직도 기억납니다. 평등에 대해 논술하죠. 그때 제시문이 없었어요. 원고지 주고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한 문장 쓰십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전부였는데 논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론들이 있어요. 연대 1번 문제가 뭔지 아시죠? 가나다 비교입니다. 비교라는 단어를 누가 몰라요? 근데 가나다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비교 내용을 원고지에 가득 채우는 것은 여러분이 비교라는 단어를 안다는 것과 완전 별개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공통점이라는 단어를 알죠. 차이점 단어 알죠. 하지만 공통점을 쓰래요. 무엇을 써야 될까는 별개입니다. 자, 제시문 3개를 주고 공통점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제시문 3개 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공통점을 써보세요. 우리 뭘 써야 공통점을 쓴다라는 그죠? 질문에 맞는 답이 될까? 라는 것은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해야 될 것은 자, 그런 걸 학습합니다. 논술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국영수랑 똑같습니다. 논술은 국영수랑 똑같은 그냥 시험이고 그냥 공부예요. 단지 국영수는 여러분이 체크해서 푸는 문제라면 이것은 여러분이 원고지에다가 진짜 손가락이 움직여 글을 써야 되는 답일 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라는 뜻이고 객관식입니다. 자, 논술 보통 답안이 한 1000자쯤 들어가요. 자, 연대가 1000자, 2000자 들어가는데 고대는 분량이 발표가 되어 있지만 연대는 그 분량이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이제 일정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지를 주는데 원고지 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분량이지, 그죠? 1번 앞면, 2번 뒷면 씁니다. 많이 쓴다고 원고지 한 장을 주는데 한 장 갖고 1번을 앞뒤면 가득 채웠어. 자, 2번도 가득 채워서 좋은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교수님 싫어하십니다. 채점하고 집에 가서 술 마셔야 되는데 연말 연시에 채점하잖아요. 우리 12월 달이니까. 근데 학생 1번 가득 채워봐. 그것도 2장이나 남들 한 장 썼는데 물론 잘 썼으면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잘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답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은 글자 분량이 아주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연대 칸이 1200칸을 줘요. 한 면 1200칸입니다. 그래서 1200자가 최대값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100자니까 200자의 여백이 생겼죠. 그래서 보통 1000에서 1200자로 보시면 되는데 자, 최소 1000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연대는 고대는 400자, 1400자 정해져 있고 1000자 정도면은 문장이 20개 들어가요. 그러면 논술 답안이라는 것은 20개 문장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20번째 문장까지 세팅을 다 해야 돼요. 그것을 갖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객관화된 답이 나온다는 뜻이 알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봤어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걱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알았죠?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인데 이거는 뭐 한 방으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궁금해 오셨으니까 일단은 그 커리큘럼 그랬죠? 커리큘럼이 2달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책을 다 씁니다. 작년에 책 쓴 게 9권 썼어요. 정말로 9권 썼어요. 그러니까 두 달에 평균 1권 이상 쓰는데 왜냐하면 강좌가 2개 열리면 2권 써야 되니까 일단은 가장 완벽한 교재와 일단 컨텐츠로 유명하고 논술이 객관식이라는 걸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객관식이거든요. 자기 생각 쓰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쓰기는 객관식이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객관식, 객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첨삭은 뭐 여러분 아시겠죠? 논술은 다 첨삭해서 핵심적인 거니까. 요 4가지인데 이거는 지금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방, 갑점사리 그래갖고 논술 학습에 대한 4가지 뭐 이렇게 지침들인데 지금 기억 안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첨삭이 아주 정밀하다. 첨삭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뭐 이렇게 학생들이 좀 아주 좋게 표현하면 좀 무섭다, 엄하시다, 나쁘게 표현하면은 혼을 많이 내신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래요. 내한테 칭찬만 듣다가 떨어질래? 내한테 지적받다가 합격할래?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그러다 저 칭찬받고 합격할래요? 똑똑한 학생이죠. 그 학생 붙을 겁니다. 아주 논리가 살아있죠. 항상 선택지를 줬을 때 선택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칭찬 듣고 합격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즐겁게 1년 생활하고. 근데 제 경험상 즐겁게 해서는 실력이 붙는 걸 잘못 봤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 지적에 대한 것은 저도 그래요. 제 집사람이 이제 작가인데 가끔 저한테 뭘 써달라 그랬어. 써주면은 와 오빠 잘 썼다면 그 소리 되게 그래 듣기 좋더라고. 근데 썼는데 이게 뭐야 하면 되게 화가 나요. 짜증나.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글에 대해 칭찬을 하면은 기분 좋은 건 한데 글쎄요, 그죠? 여러분이 칭찬 들을 정도면 저한테 안 왔을 겁니다. 그죠? 못 쓰니까 원고고 못 쓴다는 것은 지적할 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첨삭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죠? 그게 여러분의 장단점에 대한 개인 레슨 시간이죠. 사실은 첨삭 한 15분 합니다. 매주 대면 첨삭, 그죠? 대면 첨삭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대면이 힘들어갖고 줌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면 다 합니다. 대면 하는데 줌으로 한 몇 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줌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화면처럼 제가 여러분 원고지를 띄워놓고 제가 필기하면서 하는데 종이에다가 필기하는 거 보는 거 하고 화면에다 필기하는 이 전자편으로 필기하면 다 같이 보이잖아요. 줌은 잘 아시죠? 그죠?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줌 많이 하셨죠? 화면 공유하면 제 화면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왜냐면 완곡이 한 뭐 최소 2시간 걸리죠. 가까이 있어도 뭐 많으면 3시간. 그래서 15분 정도 첨삭하는 거니까 시간적 효율성 때문에 줌을 할 때 자기한테 본인 자기 마음입니다. 저는 뭐 둘 다 얼마든지 본인 원하는 대로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뭐 합격생이 늘 1위입니다. 이번에도 김해 편입에서 합격생 1위를 기록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건 방금 뭐 설명드렸던 거 뭐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이게 1년 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유형편 여러분이 김해 편입의 수업 방식이 저기 홀수달이 개강달입니다. 1, 3, 5, 7, 9가 개강달이니까 3월달이 개강달인데 짝수달 오시는 학생들은 중간에 진입하는 게 돼갖고 보통 우리가 8강으로 제 수업은 모두 8강입니다. 8회차로 구성이 되는데 짝수달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5회차부터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럼 1, 2, 3, 4회차가 빠진 상태가 돼갖고 조금 이게 여러분이 마치 우리 졸업할 때 코스모 졸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 6, 7, 8강을 듣고 이제 그 다음 달 다시 1, 2, 3, 4강을 듣는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 이제 홀수달이 좋겠죠. 그리고 정점 심화편은 이게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면 돼요. 2달씩 가니까. 근데 이게 한번 개설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개설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은 다시 기본 유형편이 또 있으니까 그 학생 요거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럼 3, 4, 5, 6, 7, 8, 90 되겠죠. 뒤로 밀려버리죠. 그럼 커리가 시간이 이제 커버가 안 되겠죠. 뒤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뭘 좀 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둘 다 듣거나 이런 복잡한 게 좀 생기긴 한데 그건 아주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 들을 때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이 공부 로드맵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8월 말까지 공부를 끝내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8월 말까지 공부를 끝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1, 2, 3, 4, 5, 6, 7, 8이잖아요. 연대 기출분석 끝납니다. 9월 달부터는 여기 실전이 붙어 있는데 여기 요거부터입니다. 어디 가서 8번 하프 실전부터 가는데 요 사이에 있는 5, 6, 7은 특별 강의입니다. 이건 전문 강좌라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아주 특별 강좌고 정규 강좌는 8번, 9번인데 하프 실전 그리고 풀세 실전이에요. 하프 실전 실전이란 말이 붙어 있는 강의들은 이제 모강입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이 제가 시험지 주고 시험 치고 그죠? 그리고 해제 강의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이런 식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1, 2, 3, 4 8월 달까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정말로. 제가 한두 시간 시험 봐버리면 수업이 3시간인데 강의가 일단 필요할 때니까 그죠? 대신 쓰기는 과제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까지는 3, 4, 5, 6, 7, 8까지는 쓰기 할 때 시간을 정하지 마세요. 알죠? 시간은 집에서 무한대로 두고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써도 시간 맞춰 써도 못 쓰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1000자 정도 쓰는데 일주일이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직은. 알았죠?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간 연습은 저절로 된다. 그죠?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 주고 쓰기 시키니까 그때 가서 연습하면 충분하니까 그 시점이 9월 달부터인데 빠르면 9월 달 정식적으로 가면 9월 달부터인데
만약에 이제 뭐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오는 시점이 7월 달에 많이 와요. 이제 1학기 마치고, 기말고사 마치고, 오는데 조금 시간은 급합니다. 그래서 7월 달 오는 학생들은 이제 한 달에 강의를 2개, 3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필수 강좌가 있지. 생각해 보세요. 이론편이 필요하겠죠. 이론 없는 공부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 그 기출문제가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를 안 보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죠. 근데 기출문제 한번 푸는데 이제 한 달씩, 2달씩 걸리거든요. 고대 기출이 있고 연대 기출이 있으니까. 그거만 해도 최소 몇 개월? 6개월이 걸리죠. 이론 2달, 고대 기출 2달, 연대 기출 2달, 6개월 걸리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뭘 해봐야 돼요? 모의고 문제 풀어봐야 되죠. 수능을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아까 내가 수능과 같다 그랬잖아요. 수능 공부할 때 모의고사 몇 개 풀었니? 이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강남대성에 수업 나가고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의고사 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는 3월 뭐 6평, 9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만큼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 게 여기 하프 실전, 풀제 실전. 그래서 최소 6개월인데 6개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7월 달 오는 학생들은 막 2개, 3개를 동시에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1년 클인데 이게 작년제 교재입니다. 동시에 교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잠깐 확인만 하세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온다. 똑같은 거죠. 1번 요약하죠. 그죠? 늘 같은 게 나와요. 400자. 2번은 평가 설명. 그래서 문제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한 공부가 여러분이 기본 유형편 공부입니다. 이게 작년 2023 고대 사회계열 2022까지 확인시켜 드린 거고, 조금 의심이 들면 이제 2019부터 봐도 마찬가지인데 1번은 똑같습니다. 요약하시죠. 그죠? 설명 평가하시죠. 2번은 똑같아. 1400자. 요게 자기 생각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고대가 자기 생각이 나온 학교인데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인문도 마찬가지. 인문이 드디어 2020 연도 가만히 보시면 19, 20인데 건널 때 23이 있죠. 자, 2년 동안 인문은 선발 인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드디어 다시 선발이 회복이 돼 갖고 인문도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문제 똑같죠, 2번 문제가.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면은 어떤 문제 나와도 풀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인문은 도표가 없고 사회는 도표가 있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결은 도표가 있고 인문은 도표가 없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연대는 뭐 그 유명한 그죠 비교입니다. 연대는 비교해 죽고 비교해 살아요. 그냥 비교를 그렇게 사랑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2번은 똑같습니다. 평가죠. 평가. 그리고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2012부터 2023까지 모든 논제를 다 소개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번은 다 비교죠. 자, 인문은 특이합니다.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1, 2번이 모두 비교 나와요. 사회는 1번만 비교, 인문 1, 2번이 모두 비교. 그리고 이제 2번은 자, 사회 2번 같은 경우는 고대 2번과 동일하다. 사회 2번은 사회계열은 이제 고대처럼 도표가 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연대는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고대는 영어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도표는 사회결이 있다. 학교 구분 없이 사회결이 있고, 영어 지문은 계열 구분 없이 연대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문이 영어입니다. 필기는 당연히 우리말로 합니다. 자, 영어로 필기하는 시험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논술에서 언더우드. 연대 언더우드는 영어로 필기합니다. 언더우드랑 비슷한 개념이 고대 국제학부인데 고대 국제학부는 아니에요. 고대 국제학부는 우리말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는 논술은 영어 논술이 그게 영어 논술인데 영어 제시문이 아니라 영어 논술은 언더우드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그 과거 한 번 더 보셔도 마찬가지. 1번은 다 비교고 2번은 설명평가죠. 이건 해석하시오. 다 도표란 뜻이죠. 도표. 인문도 마찬가지. 인문은 1, 2번이 다 비교예요. 되게 이상한 학교입니다. 막 이렇게 냅니다. 비교만 확인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학교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식이라는 뜻이에요. 논술은 모든 논술 문제 4가지 목차로 해결 다 됩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비교 되게 많았잖아요. 자, 비교라는 답 자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쓴다. 이렇게 학교가 발표를 하거든요. 학교가 발표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공통점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거요. 공통 주장과 공통 항목이라는 걸 써요. 공통 주장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전체 키워드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등등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가나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교라는 답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여기에 이제 2문장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벌써 3개, 4개 들어갔는데 각각 2문장씩 그 2문장이고 3개라면은 이제 6문장, 6, 3은 18하고 2문장 20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문장 20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어떤 시험 문제를 주든 이런 식으로 문장 20개가 세팅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 개요를 짰다는 것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문장 20개 세팅을 완성하는 것이 개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원고지다 답을 쓰는 거예요. 원고지다 그냥 후딱 쓰는 것이 아니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논증평가 2번 문제죠. 1번은 비교, 2번은 평가인데 설명평가인데 그것도 문장 순서가 있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그래서 주장을 어떻게 쓰고 이유 어떻게 쓰고 근거 어떻게 쓰고 상수를 어떻게 쓰고 이건 두 문제 나옵니다. 그 기본 여기 다 세수 문장이 나와요. 한 문장 50자 60자 보거든요. 그럼 6, 5, 30에서 한 250, 300자가 나옵니다. 요 단락이 두세 개가 나오면 1000자 나오는 거죠. 첫 단락은 제시문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0, 300 하면 900자 그죠? 얼추 대충 1000자 왔다 갔다 하죠. 2번 문제 그래서 1000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첨삭 예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전 이보다 훨씬 더 시뻘겋습니다. 막 X가 많아요. 제가 살릴 수 있는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테 첨삭을 받고 살아남는 문장이 여러분이 성공한 문장들인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도되고 깔끔하게 한 거고 실제로는 막 엄청 학생들 가끔 그래 나중에 선생님 그때 뭐 그래갖고 뭐 굉장히 가슴이 뭐 하트 브레이크 돼서 야 그래서 붙었지 않냐 그럼 됐지 그죠. 근데 이제 더 좋은 것은 늘 칭찬만 하고 붙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글쎄 그죠. 칭찬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하고 칭찬할 수는 없잖아 그죠. 한참 찍찍 긋고 야 잘 썼다 보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라. 묘해요. 우리가 나중에 좋은 기억은 잘 안 남죠. 나쁜 기억이 잘 남죠. 무슨 말이냐. 지적받은 기억은 잘 남습니다. 칭찬받은 기억이 안 남아요. 지적받은 기억이 잘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기억에 남았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약점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수 없는 지적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붙는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건데 자 리라이팅을 꼭 해야 됩니다. 논술은 리라이팅 하지 않으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운동만 해서는 절대 근육이 안 붙어요. 운동하고 휴식이 필요하죠. 마찬가지. 그죠? 한번 다시 이런 피드백을 해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치고 집에 가면 어때요? 그죠? 한 60명이 한 번 시험을 봤어. 집에 가장 빨리 뛰어가는 사람 60등. 1등은 남아서 공부하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1등이 남아서 공부해요. 다 풀어봅니다. 다시. 그죠? 풀어봤는 거 또 풀어보죠. 그래야 다음에 나왔을 때 맞추는 거야. 그죠? 5시에 딱, 그죠? 수능 모의고사 딱 끝나고 막 난리잖아요. 집에 뛰어가고 어디 가고 막 난리죠. 공부 못하는 순서대로 일찍 나가요. 되게 묘하죠. 제가 강남대에서는 그 담임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후딱 뛰어나간 애들 다 시험 못 치는 애들 되나. 걔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이죠. 반드시 리라이팅 해야 됩니다. 자, 리라이팅 하지 않은 답안은 자기 답안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면 또 못 씁니다. 귀찮은 작업인데 해야 됩니다. 자, 독해인데 이제 이런 독해에 대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독해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판가름은 독해에서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시문 분석 5단계네 이런 공식들이 나와요. 객관화시킨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 5원칙이네, 논제, 연관성, 빈출, 강조, 그죠? 새로운 정보, 글의 구조 등등 해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공식화 시켜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말했던 이론편 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실제 추가적인 이제 보세요. 3시간 수업을 해요. 여러분이 3시간 수업에서 연고대를 갈 수 있다. 사실은 약간 사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연고대 갈 때 몇 시간 해야 될까? 그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데 그것도 집에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연고대 몇 명 가나요? 그죠? 연고대 정원만 가겠죠. 몇 명 가기는. 전국의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합쳐서 우리 10,000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전국에 10,000만 해마다 서울대 연고대 갑니다. 그죠? 40만 수험생 중에. 많이 가네요. 그죠? 40분 일이 간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하지만, 그 정도 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요즘에 불거지고 있는 각종 그 넷플릭스 인기 영화들 보면 다 학교 얘기 되게 많잖아요. 요즘 또 뭐 일타 강사요. 그것도 집사람이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던데, 다 학생들 수험생, 그죠? 대입 얘기. 다 대입 얘기예요. 대입 얘기가 하나의 드라마니까 다들, 그죠? 영화라도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딱 3시간 수업을 딱 일주일에 걸어 3시간. 이갑식 강사가 아무리 천재적인 강사를 해도 3시간 가르쳐서 연고대 어떻게 못 보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수업을 보면은 합격할 만큼의 수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죠. 월화수목금도 다 깔 수 있지만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곱하기 몇 배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또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최소한의 여러분이 제가 지침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은 자꾸 혼자 준비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요약하기, 논술은 요약이에요. 요약이에요. 요약 연습을 끝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신문사설 요약하기를 과제로 냅니다. 하루에 한 개씩 최소한. 요거는 시험 치기 전날까지도 해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두 번째, 1강좌 1독서라 그래서 두 달에 한 강좌잖아요. 한 강좌당 책 한 권 읽고, 독서를 여러분이 읽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독서는 정리입니다. 자, 독서는 정리예요, 정리. 여러분이 책을 다 읽었다. 머릿속에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노트든 어디든 여러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되지 않은 독서는 독서가 아니라 감사. 그래서 우리가 독후 감상문 그래요. 독후 감상문. 알았죠? 독후 요점 정리라고 하지 않고. 독후 감상문은 그런 것들이에요. 소설 읽고 나서, 하면서, 그죠? 그죠? 눈물 나게 재밌었다. 그죠? 자, 그러나 논술에서 말하는 독서는 독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1강좌 1독서인데, 한 책을 정해 줍니다. 60일 주죠. 책 하나 60일 줍니다. 엄청 시간이 풍부하죠. 하지만 다 따라온 학생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한 명이 따라올까 말까. 귀찮은 겁니다. 힘든 게 아니고, 그죠? 귀찮아서 그런데 귀찮아하지 말고 따라와야 된다. 자, 그리고 브릿지 강좌는 이거는 전문 강좌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는 원래 계획은 5, 6월달 했는데 땡겨갖고 3월달부터 바로 할 겁니다. 아마 시간표 보면은 브릿지 강좌 들어가 있을 거예요. 3, 4월은 독해력, 5, 6월은 이제 도표 특강.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론편에서는 잠깐밖에 못 다루니까 길게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적인 강좌를 개설합니다. 전문 강좌. 그렇게 해서 크게 이제 세 파트, 그죠? 추가적인 독해력 증강 훈련이다. 적중 사례인데 이번에 연고대 경영학과 이관왕이 2명 나왔어요. 오늘 이따 그 학생 한 명 지금 뒤에 와 있는데 같이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재미있었던 게 이관왕 2명이 같은 반에 앞뒤에 앉아 있었어요. 늘 제가 두 학생을 되게 헷갈려 했는데 둘 다 경영 이관왕. 예, 그 경영학과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합격생 증거들입니다. 학생들 합격증.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 저 이거 볼 때마다 뿌듯해요. 조금 아쉽긴 하죠. 여기서 곱하기 2배에서 한 뭐 4, 50명 나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래도 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입 정원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뭐 수십 명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곳이죠. 적중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작년 연대 인문 제시문 답니다. 근데 이 제시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유형편 156쪽, 232쪽 두 개 실려 있었고, 그리고 이거 2023 작년 교재거든요. 요겁니다. 글쓰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 첫 문장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딱 그 문장이 같은 거예요. 100% 같은 문장인데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왜 알았냐면은 물론 저도 적중시킬 줄 몰랐죠. 여러 가지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고 그냥 걸려든 건데 여기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2020 연대 수시 모의논술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연대가 2020을 기점으로 해서 문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그 모의논술이 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앞으로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아무 이정표가 되니까 중요하겠죠. 여기 제가 여러 군데 실려 있었는데 이제 지식발전과 글쓰기. 그때는 제목이 지식발전과 글쓰기였어요. 근데 그 제시문이 연대 인문 제시문 나왔고 이제 요거는 한글, 요거는 영어. 요런 게 또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이 수시 문제에서 잘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적중 사례인데 이거는 그 뒤에 보면 이미지 있을 텐데 적중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 예를 들어 고대 1번 문제 요약하시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형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이건 수도 없이 다룹니다. 1년 내도록 다룹니다. 공부를 시험 문제 나오는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수업의 목적이니까. 연대 사회계 1번 문제 공감에 대한 가나다 비교하죠. 자, 이 공감 문제는요. 연대 수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혼자 창작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기출문제 보고 하는 건데 그 기출문제들 갖고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대 인문의 비대면 소통, 이게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문제입니다. 비대면 소통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SNS 같은 걸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와 지식 발전이 연대 수시 문제의 주제였고, 그 글쓰기가 그 지식 발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글쓰기 반대가 이제 구술이잖아요. 그 구술에 해당하는 것이 요즘 제2차적 구술성. 그래서 뭐 이제 대중매체, SNS, 여러분이 그 카톡에다가 글을 적는 거는 글쓰기예요, 말하기예요. 말하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전화 갖고 여보세요를 하는 거나 문자로 여보세요라고 치잖아요. 너 뭐하니? 안녕? 밥 먹어? 뭐해? 집에 가자. 그죠? 어디서 만나자. 이게 전화기 들고 말하는 거하고 문자로 보내는 거하고 카톡 보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 요즘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왜 일부 기능 보면은 타이핑을 우리말을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장치들 많죠. 그 제가 동영상 편집할 때도 제가 타이핑을 막 입력하면은 그게 기계적인 음으로 막 읽혀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구술이야. 그게 문자야. 그죠? 경계가 애매하죠? 그런 걸 2차적 구술성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비대면 소통 방식이거든요. 같은 주제였죠. 그러다 제시문 다가 아까 그 얘기였고, 이건 또 지식과 체계 관계. 요 제시문 다가 요 제시문 다 같은 제시문이다 보니 1, 2번이 논점이 비슷합니다. 여기 당연히 연대 인문 문제. 그리고 연대 사회계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고대 사회. 그 다음에 요거는 용서. 용서가 이게 요 내용이 무슨 문제냐면 잘 안 보이는 건데, 그 간디가 이제 어릴 때 그 뭐 이렇게 자기가 절도를 해요. 아버지 돈을 훔칩니다. 아버지한테 나중에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용서를 구해주고 뭐 등등인데,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영향을 줬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용서인데 그대로 나왔고, 이거는 제가 다뤘던 문제들에 대한, 그죠? 그래서 연대 그 논술 공부 방식이다. 이건 도표고, 도표는 사회계를 나온다고 그랬죠. 필수. 도표가 기본 편에서는 하루밖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하루 갖고는. 그래서 전문 강좌에 필요한 것이고, 그게 브릿지 강좌, 도표 분석 특강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그죠? 주제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그 뒤에 프린트물 있으면 예측과, 그죠? 과학 법칙. 한 번씩 다 다뤘던 문제. 그 다음에 연대 학습 포인트,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거. 뭐요? 비교가 중요하죠. 도표 설명. 그 다음에 여기는 인문은 지금 비교가 1, 2번 다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설명 평가도 고대 인문도 필요하다. 그래서 연대 공부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비교를 둘러싼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요약이고 설명 평가고 도표다. 도표는 인문은 없지만 인문도 도표 공부하긴 합니다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고대는 봤죠? 고대는 1번에 요약이 나오죠? 고대는 비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첫 해. 나오긴 나왔었으니까 버릴 수는 없고, 설명평가가 고대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연대만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교인데, 연고대 통합 1위는 요 설명평가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생 되는 방법은 설명평가를 핵심에 두고, 그죠? 나머지. 결국은 우리가 연대만 보거나 고대만 보지 않죠? 연고대를 다 준비하니까 결국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강약을 구분한다면은 비교, 설명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커리큘럼은 아까 우리 책 봤었죠? 책 보셨죠? 책과 똑같은 겁니다. 책의 순서가 커리큘럼이니까 기본을 공부하고 쟁점 심화, 고대 개조, 연대 개조가 핵심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문 강좌들, 도표 분석, 그리고 이제 뭐 연대 수시엄선, 독해력. 이건 3월,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3월달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갖고 2시간씩, 전문 강좌는 2시간짜리예요. 보통 수업이 정규 강좌는 3시간이고, 전문 브릿지 강좌는 2시간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차는 8회차 그대로 갑니다. 자기소개서는 7월부터 합니다. 9월부터 되는데 7월부터 땡겨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되면 여러분이 이제 1학기 끝난 시점이니까 그때부터 방학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고, 여기 이제 이건 지금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수업 내용들입니다. 가장 여러분 1단계 기본편 공부의 내용, 이런 걸 공부한다. 그죠? 전체가 4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영역을 2단계로 나눕니다. 전체 보면은 8가지 이제 패턴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설명, 평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비교 봤죠? 요약형. 요건 조금 덜 중요합니다.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자기 생각이 한 번씩 출전됐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지만, 도표는 이제 400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쟁취심화표는 2단계 수업이긴 한데, 이제 3월달 2단계 또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하고는 아직은 처음 온 학생한테는 이거 아니에요. 처음 온 학생 이거 듣지 마시고, 기본편. 그죠? 주제편인데, 주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인데, 최대한 이제 그 개념화 시켜서 우리가 빈출되는 주제, 그죠? 빈출 주제된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보는 거.
2달 동안 주제 다 섭렵할 수 없겠죠. 하지만 빈출, 빈출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고대 기출인데 보시면 여기 왼쪽이 이제 실제 2018부터 2023까지 오른쪽은 보세요. 근데 고대 기출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이제 여러분이 고대 실제 편입 기출과 흡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들을 엄선해서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대 기출은 그렇게 보통 준비시키고 연대 기출만으로도 2012부터 2023까지만으로도 꽉 차버립니다. 이것도 다 못 다뤄요. 이제는 다 못 다뤄요. 8번 수업하니까 한 번 수업하는데 한 회 차씩밖에 못하면 8개밖에 못하잖아요. 한 회 차 하기도 바쁘죠. 문제가 연대가 빡빡한데. 근데 제가 2회 차씩 합니다. 그러니까 8주 동안에 한 15개를 다룹니다. 굉장히 진도를 빨리 뺀다는 뜻이에요. 자, 진도를 빨리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못 따르면은,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이제 학습이 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규 강좌 중에 제일 끝에 있죠. 일단 이론편하고 쟁점편하고 기출은 고대 기출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연대 기출 공부하세요. 왜 그러냐? 아까 고대 기출 보니까 1번에 요약형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약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니까 요약이 나오는 고대 기출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연대가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왜? 그놈의 영어 지문이 들어가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영어가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우리말을 잘하잖아. 그렇다고 우리말 독해가 다 되냐고. 그죠? 우리말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우리말이 독해 다 되냐고.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 하고 영어 독해는 별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말 잘하는 거하고 우리말 독해 별개 아니니? 그럼 국어 다 100점 맞았어야지. 비문학 다 100점 맞았어야지. 그죠? 문학은 지식이니까 우리가 틀릴 수 있죠. 비문학은 지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문에 대한 평가예요. 문학은 여러분이 고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시의, 그죠? 저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이유는 우리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독해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요즘 영어 잘하자는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 독해를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라죠. 독해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영어 지문 나오는 것이 영어니까, 연대니까. 그래서 영어가 연대가 좀 더 어렵고, 제 시험은 좀 더 많아요. 더 많고, 더 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연대가 조금 더 공부에 부담이 됩니다. 자소서인데, 자소서는 지금은 뭐 당장, 그런데, 몇 가지 준비하실 건 있습니다. 이제, 비동일 관련 학생은 내가 지금 현재 국문학과인데 경영학과 가고 싶다 하면 경영학과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그 증거 자료의 핵심은 수강 기록입니다. 수강 기록. 대학 교수는 수강 기록을 인정합니다. 학원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경영학 수업을 회계학 학원을 뭐 100년 다녔다 학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업에서 여러분이 비동일 계열일 때는 내가 지원 학과에 대한 수강을 좀 하라는 거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 학기에 2개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우길 어떤 근거가 필요하죠. 동일결은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같은 동일결이니까 상관없어요. 두 번째 활동인데, 이게 활동이 결정타는 아니지만 자기소개서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의미 있는 활동을 적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 전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시오. 그러니까 그 활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3가지가 주로 빅3가 있는데, 학생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3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각종 대회 참가, 각종 공모전, 이런 것들 다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알바 같은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돈 주니까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동기가 없잖아요. 내가 자아실현하려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받는 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대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묻는 활동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데, 뭐 기타 사항 같은 데는 자기 장단점도 사회 경험이 많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학교에서 묻는 그 특별 활동으로서의 어떤 활동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도 여러분 좀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게 없어도 붙기도 합니다. 근데 준비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겠죠. 나머지 쓰는 것은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써 나가면 돼요. 해당 모집도 아니에요. 지원 동기를 위한 학업적 노력. 이게 뭐냐면은 내 지원 동기와 그 지원 학과에 대한 노력입니다. 경영학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내 철학과인데 경영학과의 학업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집에서 혼자 책 읽었다, 그죠? 마케팅론 읽었다, 회계 원리 공부했다, 경영 원리 공부했다. 그거 쓸 거냐고. 책 읽었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증명 안 되죠? 그래서 학교 수업 들은 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업위에 대학 시절 다양한 활동,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등을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어떤 의미 갖는지 기술하죠. 이게 연대 건데 고대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시가 있죠. 리더십. 리더십은 직책을 말해, 직책. 내가 직책. 리더십은 리더가 되어야만이 리더십이잖아요. 리더라는 게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게 리더인가, 그죠? 동아리 할 때도 무슨 부장이 했다, 뭐, 동아리, 뭐, 아니면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다 포함됩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연구활동, 취미활동. 취미는 그냥 단순한 여러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취미가 두 개의 주나라는 독서, 영화 감상, 그죠?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뭐 영화 티켓 증명할 거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호회 같은 겁니다. 동호회. 알죠? 여기서 취미라는 건 동호회 같은 거. 어떤 구체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돼요. 뭐 테니스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그죠? 무슨 프로그래밍 동호회, 그런 동호회 같은 걸 취미라 그래요. 혼자 집에서 뭐 영화 감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전공과 연관성, 그 다음에 편입부하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항목을 먼저 집에 가서 여러분이 요거는 입시 요강 보면 나오니까 2023학년 작년 입시 요강 보면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 내가 쓸 수 없는 게 있는가, 쓸 수 없는 게 있으면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고대 이제 연고대 편입은 수시 논술 플러스 수시 학종이다. 그죠? 이 학종에서 묻는 것들이잖아. 그죠? 예.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학업위에 대학 시절 중요한 활동 그 결과 요 3번이 여러분 좀 골치를 썩여요. 아까 연대 거하고 똑같은 게 있죠. 아주 질문 똑같죠. 질문 두 개 비슷합니다. 분량만 좀 다르고. 예.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합격생하고 대담 형식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그냥 이게 질문 학생이 아마 본인 경험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죠? 제 경험도 학생 질문 잘 안 해요. 그럼 제가 질문 대신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궁금한 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 대신에 그 질문하세요. 그 여러분 뭐 얼굴 안 나옵니다. 아까 누가 걱정하셨는데 저를 비추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목소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마이크, 제가 대신 말을 학생들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니까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공감은 잘 안 가죠. 뭐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아주 FM적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고 고민이 있고 또 나이대도 또 저랑 다른 나이대고 저는 무조건 논술 왜 안 하니 뭐 답답해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뭐 자기 각종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다양하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1년 먼저 간 선배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죠. 언제부터 했고 이제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등등이네. 그래서 제가 공개 특강 할 때 이제 직전 합격생을 불러요 항상. 또 합격생도 재작년 또 3년 전이면 또 약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죠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보시고 나중에 그 상담할 때도 합격생하고 같이 제가 학교생이 또 집에 일찍 가야 되면 모르겠지만 일정이 없으면 제가 부탁해서 상담할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상담할 겁니다. 요즘 나중에 합격하면은 제가 부를 거예요. 합격하고 부른 것은 이제는 이제 제 수강생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충분하지 않지만 보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합격생하고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